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스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5월 첫 거래일부터 아쉽게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장 초반부터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다가 약보합권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정부가 밸류업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발표를 했지만 실망감에 많이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기관 주도로 매도세가 번지면서 실망 매물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네, 5월 첫 시작이 조금 아쉽죠. 이런 대응 전략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하게 주 2회 뵙는 분이시죠. 덕분에 저희가 급등하는 종목을 많이 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전문가님, 오늘 네. 주식 시장에 실망감이 좀 많이 팽배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완성차 업종이나 이 금융주들 중 저PBR 주들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전문가님은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오늘 제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아쉬움이라는 느낌보다는, 생각보다 방어가 잘 됐는데, 의외로 나쁘지 않다, 의외로 좀 강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은. 왜냐면은, 우리가 어제 근로자의 날로 휴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 그 장이 끝나고, 미증시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기술주들 위주로 나스닥 지수도 많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지고, 다우존스 S&P 모두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제에서 이제 오늘 자는 동안에 미국에서 좀 많은 이벤트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결론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3.5% 마이너스로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일단은 FOMC 내용을 보겠습니다. 5월달 여기에서는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없어요.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못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올 상반기라던가 아니면 작년 하반기만 한다 하더라도 올해 6월 달이 되면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기대감들이 좀 위에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1월 달 같은 경우는 그 가능성을 70% 이상 이렇게 좀 보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잘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들이 막 뒤바뀌고 CPI, PPI 높게 나오고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의 하락으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놓고, 올해 금리 인하가 이거 과연 될 수 있을까? 과연 혹시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또 되는 거 아니야? 요런 이제 우려감들이 시장에 특히나 이제 4월 달 초부터 좀 많이 불었고, 거기에 대한 타격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많이 미쳤고, 그 다음에 달러 환율 움직임에도 영향력을 좀 많이 미쳤었죠. 근데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또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거는 사실 지금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일축을 좀 시켜버렸죠.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또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다. 다만 나오고 있는 실제 데이터 자료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근데 아직은 인플레이션 단계가 아직까지는 좀 잡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 이슈 내용이 진행이 되면서 미증시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고, 그것보다 우리 증시는 오늘 방어력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진 상황 안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터닝 포인트를 굉장히 좀 세게 잡았죠. 근데 지금 미증시에서는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이 좀 잘 못 나오는 빅테크 기업들의 일정이 나오면은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종목들이 주도 업종이 되진 못했지만, 저는 이 정도면은 방어력이 좀 괜찮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증시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물론 반도체가 아직 시원하게 반등을 못하는 거는 아쉬운 부분이긴 하나, 그 대신에 시장에서는 많은 먹거리들이 출해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새로운 이슈와 재료들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화장품주들의 아침장 강세라던가 전선주들의 강세 이런 부분들도 좀 볼만한 내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장주들이 큰 변동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먹거리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대장주들의 분위기가 대장 업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겠죠. 이렇게 좀 저는 5월 달에는 조금 더 좀 올라가면서 그냥 할 만한, 그다음에 무난한 증시가 5월 달에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당장은 활발한 증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먹거리가 많은 만큼 좀 더 좀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선택을 좀 잘해서 우리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1월달, 2월달에도 제가 많은 결과치들을 드렸고 4월 초반에는 빠지는 장세 안에서도 반도체 종목들로 우리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 주 정도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제가 제시드렸던 뭐 지난주 종목, 이번 주 월요일 종목 뭐 다 반응이 잘 나오면서 또 좋은 수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거리가 많을 때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보다 좀 자신 있게 좀 매매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또 리뷰도 해드리고 요런 것들이 요즘에는 잘 올라갑니다. 요런 거는 요런 업종과 요런 테마가 거래량이 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알려드리고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4월 달에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려오거나 지수가 내려와서 다소 좀 위축된 그런 좀 분위기를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5월 달에는 또 먹거리가 많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강의도 적극적으로 따라 보시고 또 저의 의견에 또 동의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적극적으로 매매를 따라오시면서 5월 달에도 또 좋은 결과치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시장 많이 방어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자, 5월 먹거리가 또 많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앞으로 추천해 주실 종목들이 또 많다라고 하니까 전문가님의 입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4가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뚜렷한 주도주가 없이 순환매가 돌았던 시장이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특징주를 말씀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가장 먼저 어디일까요? 네, 뭐 사실 오늘은 뭐 큰 시장의 주도 테마나 특징주들이 없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드렸던 뭐 히든 종목들 그건 안에서 좀 AS를 좀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오늘 특징주가 또 많이 되기도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금호타이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금호타이어는 제가 이제 좀 대놓고 이 종목을 계속 좀 제시를 드렸었고 타이어 업종이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이긴 하지만 기업의 내용이 너무 좋고 실적 개선주로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다. 그중에 금호타이어가 저는 상당히 좀 우수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한국타이어 그다음에 넥센타이어의 흐름을 그냥 그대로 이제 거꾸로 가져가는 금호타이어가 유일하게 또 강하게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시드렸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였나요?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믿고 보는 실적주들이 알게 모르게 잘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호타이어를 다시 한번 또 제시를 해드렸는데 뭐 단기간 안에 또 많은 상승률이 나와서 지금 뭐 20% 이상 또 수익률이 진행 중인 그런 흐름이 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금호타이어가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정직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2월 달에 만들어놨던 언덕, 그 다음에 4월 달 들어서 여러 번 좀 붙이기 시작했고, 이 전고점을 넘어서다 보니까, 넘어서고 여기서 이제 가벼워지고 힘이 실리는 구간에서는, 이제 뭐 실적이라는 명분을 또 등에 업고, 오늘 또 11%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뭐, 오늘 시장에서도 뭐 충분히 좀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종목의 월봉 차트를 보면은 여전히 바닥이에요. 제가 바닥 돌파주를 좋아하는 이유들이 이런 거거든요. 장세 무관하게 뭐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생각보다 빠르게 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좀 보고 넘어가면은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022년보다 2023년도에는 160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주가는 월봉 차트가 아직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왔어요. 그리고 2024년에 실적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금호타이어가 계속해서 좀 잘 가줄 것 같아요. 물론 재료성, 테마성 종목이 아니라서 이렇게 조용하다가 또 올라가고 또 다시 한번 또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가 있고 이런 추이를 좀 계속해서 왔다 갔다 보여줄 거긴 하지만 여전히 펀더멘털 개선된 거에 비해서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같이 보고 동의하셔서 같이 매매를 하신 분들께는 제가 또 2번, 3번을 방송에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또 많이들 보시고 계실 텐데 또 좋은 수익률과 그다음에 오늘 또 기분 좋은 흐름이 이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수익 축하드린단 말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욕심을 충분히 내볼 만한 위치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 실적주 수업에서 히든 종목이었던 금호타이어로 특징주 시간 출발해 봤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11.2% 상승하면서 오늘 하루 안에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자, 실적주로 추천해 주고 나서 상승 곡선을 지금 타고 있지만 여전히 주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기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든 종목이었던 금호타이어 첫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은 AS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다음 종목도 궁금합니다. 다음 종목은 또 어딜까요? 네, 오늘 IMT라는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IMT가 사실 오늘의 특징주는 아니에요. 요즘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다소 조용하죠. 우리가 4월달, 3월 말, 그 다음에 4월 초, 4월 중순까지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또 굉장히 좀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워트도 뭐 이제 3거래일 만에 날아갔고, 제가 집착했었던 유니셈도 상한가 터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3월 달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이 IMT가 또 4월 달에도 초부터 굉장히 또 좋은 그림이 나왔고, 상한가에 근접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뭐 잘 먹고 잘 나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나질 못했어요. 왜냐면 앞서서 시장 얘기 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증시 안에서 대표적인 막 엔비디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확 치고 올라가는 뚜렷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던가,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신고가라던가, 이런 큰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이제 막 치고 올라갈 만한 명분과 모멘텀들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IMT를 다시 한번 관심 가지고 그다음에 조금 낮은 가격에서 준비를 해보자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한번 좀 보고 갈까요? IMT는 제가 방송에서 한 2번 정도를 좀 재탕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또 좋은 수익들이 좀 나와줘서 저한테는 좀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 IMT를 또 많이 조사를 하기도 했고, 저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기에는 더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SK 하이닉스랑 협력을 해가지고 이 HBM 쪽에서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인데, 다른 기업들, 그 다음에 뭐 지금 대장이 됐었던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그 외에 뭐 제우스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 주가의 상승률은 아직 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고, 시장에서 좀 뭔가 좀 생소하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왜냐면 상장 이후에 역사가 좀 오래된 기업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낮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 특징이 한 방에 튀어오르는 이런 강한 변동성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좀 많이 강조를 했었고 수익을 직접 많이 냈었던 종목이긴 한데, 가격이 좀 다시 내려왔고, 저는 반도체의 순환 사이클은 충분히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시간을 조금 더 좀 가져보자. 근데 우리가 새로운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최근에 낮아진 가격을 재매수 포인트로 보면 충분히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IMT는 오늘 당장의 특징주는 아니지만 미래의 특징주가 되길 기대하면서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혁 전문가님의 시그니처 같은 아이들 HBM 관련주 IMT 다시 한번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만큼 강조하시는 데는 이유가 꼭 있는 것 같고요. 자, 수익률 적중하고 4월 초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약간 내려왔는데요. 지금 내려온 구간이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생산할 SK 하이닉스 HBM 물량이 솔드 아웃됐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반도체 반등에 기대감이 실리고 있거든요. 여전히 더 올라갈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꼭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준비해 주신 다음 종목은 또 어딜까요? 네, 뭐 사실 4월달 시장이 뭐 힘드네, 어렵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들리긴 하는데, 뭐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들은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순간 반도체가 흔들렸을 때 뭐 한 번쯤 조정이 나왔었던 종목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제가 골라드렸던 뭐 히든 종목들, 강의해드렸던 업종들, 여기 안에서는 여전히 또 좋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지지난주 제시드렸던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화장품주들 일체, 그 다음에 뭐 금호타이어, 그 다음에 실적주로 제시드렸던 파라다이스도 오늘 또 흐름이 또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죠. 월요일 제시드렸던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전기, 전자, 관련된 종목들에 붐이 좀 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너무 강력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르지 않은 종목들, 뭐 좋은 재료를 그다음에 같은 동종 테마에 섞일 수 있는데 부각이 덜 된 바닥 돌파주를 시장에서 좀 찾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 이제 서전기전입니다. 근데 뭐 사실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뭐 자랑할 정도의 많은 상승률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휴장 하루 걸치고 월요일 이후 2거래일 동안 뭐 한 8%, 9% 정도 뭐 짧게 뭐 분할 매도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잘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에 저희 또 대화방 그 톡을 통해서 제가 또 이제 분할 매도는 요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안내들도 같이 좀 드리고 갔었죠. 그래서 또 좋은 종목과 또 좋은 수익률이 계속해서 뭐 매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가 또 흐름이 굉장히 좋고 또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드릴 때는 이런 수익 나는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의 실제 수익률로 이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항상 또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도 뭐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준비했고 서전기전 역시 제가 또 골라드렸던 종목으로 많은 분들이 또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다시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오늘 강의 때 다시 이 전력주들, 전기, 전력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화장품주들 이런 것들을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테마로 봐야 될 키워드 2개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서전기전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 그다음에 위치에 비해서 상승률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8, 9%대지만 저는 이거의 앞자리가 2자리가 되고 뭐 20%대로 넘어가고 이런 수익률까지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좀 넘겨주세요. 자,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뭐 지금 일봉상의 위치가 좋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된 바닥 돌파주입니다. 주봉상 차트로 넘어가서 본다 하더라도 기준선 넘어서고 이제는 이평선 넘어서고 이제 위쪽에 저항들을 하나씩 좀 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서전기전이 분위기를 같이 타준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6,000원 위쪽에 있는 매물대 여기까지는 뭐 크게 뭐 걸릴 만한 구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충분히 추가 상승률이 나아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전기전을 같이 가지고 뭐 짧게 수익을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또 좋은 위치에서 좋은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순환매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서전기전 들어보셨고요. 오늘 전거래 대비 2.5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다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까지 9%가량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요. 금방 앞으로도 두 자릿수 수익률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순환매 종목 찾고 계신 분들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특징주는 항상 수급과 연관된 종목으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저는 이 종목이 항상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뭐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이제는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집중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4월 말에, 뭐 4월 마지막 주에 또 제시를 드리고 강의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골라드렸던 종목인데, 화장품 종목 안에서 대장격인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화장품주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대장 역할을, 시가총액에서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요즘에 아모레퍼시픽이 중소형주들보다도 또 강력한, 그 다음에 빠른 그런 액션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막의 내용들을 보니까 뭐 20% 이상의 수익이 좀 진행 중인 걸로 이제 좀 계산이 됩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을
최근에 보시면은 일봉상 차트 안에서도 뭐 굉장히 강력한 수급과 늘어나는 외국인 순매수 물량, 기관의 순매수 물량들, 그다음에 정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강력한 흐름들, 뭐 이런 거는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봉상 차트에서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장기 추세인 월봉상 차트 아니면 주봉상 차트 이렇게 넘겨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막 바닥을 돌파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와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아니면 2차 전지 종목들 이쪽으로 분위기가 다시 쏠리는 시장이 오기 전까지는 저는 화장품 종목들의 추가 반등과 액션들이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그러니까 화장품 종목들을 좀 멀리 보고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좀 멀리 보고 장기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제시를 드렸었죠. 근데 그 종목이 1개월도 안 지나고 뭐 보름도 안 지난 상황에서 이미 2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김정엽 전문가가 얘기했었던 이 테마의 순환들이 확실히 나오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결과치로 이제 검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화장품 종목이 우리 4월달, 5월달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장주가 지금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뭐 이제 좀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은 뭐 미쳐서 날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포인트를 화장품 종목들 대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것도 준비하고 또 새로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찾아놓고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취지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특징주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제 뒤에 일어나서 또 강의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번 특징주부터 4번 특징주까지 제가 제시드리고 최근에 골라드렸던 종목들이었는데 결과치들이 다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흐름이 좋게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도 또 집중을 하셔서 우리가 또 새로운 종목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그 포인트에 또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같이 또 매매하시고 추후에 또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저랑 또 기분 좋게 이렇게 또 AS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오늘은 2.3% 상승 마감하면서 17만 3,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 아모레퍼시픽 수출 다변화 전략이 먹히면서 1분기 실적이 또 호실적으로 또 나왔죠. 이 중국 악재도 털어내고 있고 서구권에서도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이 K뷰티가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수업 안에서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또 급등할 좋은 종목들 많이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알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 입장이 손쉽게 됩니다. 이 톡방 안에서 또 좋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톡방 입장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전문가님 얼굴 바로 옆에 깜빡깜빡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의 첫 수업은 또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1타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는 중간에 휴장이 한번 끼어서 한 주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또 금요일이 됐고, 우리는 또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5월 달에 충분히 또 기대되는 그런 시장과, 그 다음에 많은 먹거리가 또 순환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들이 지금 벌써 2주 연속, 3주 연속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제시드렸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또 좋은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한번 짚어드렸던 금호타이어라는 종목은 앞서서 제가 이제 AS를 좀 해드리면서 대량의 실적 개선폭과 여기 이제 하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렸을 때 24년도 전망 대비 주가 반응이 여전히 덜 나와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근데 이 종목이 또 오늘 바로 상승률이 나왔고 테마주도 아닌 것이 몇 거래일 만에 20% 이상의 상승률이 오늘 일봉 차트 안에서 보았을 때 그대로 그림이 좀 나왔죠. 자, 오늘 일봉 차트 한번 볼까요? 자, 금호타이어는 오늘 최근에 좋은 상승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로 직전 방송 통해서 제시드렸던 서전기전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제가 8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신 분들께 이렇게 이제 골라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차트 보여드리면서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안내를 제시를 드렸었죠. 이 종목은 많은 상승률은 아니지만 제가 제시드리고 그 다음날 제가 좋아하는 음봉 조정, 거래량이 없는 음봉 조정, 그 다음에 오늘 거래량 늘리면서 다시 양봉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먹거리가 많은 것, 그 다음에 충분히 먹을 만한 재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좀 검증을 좀 시켜드린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이 종목들, 우리가 최근에 좀 잘 먹은 종목들,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특징을 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호타이어 실적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전기전은 이제 K전력주라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K전력주가 요즘에 왜 잘 뜨고 있느냐? 제가 뒤에서 강의를 해드릴 거지만 AI 시대에 맞춰서 실적이 2024년부터는 대규모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요런 기대감이었고, 또 최근에 우리가 또 같이 잘 오르는 거를 확인하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K조선주들도 2023년도에서 엄청난 실적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죠. 근데 요즘에는 실적으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재료를 같이 가져감으로써 굉장히 빠르고 강한 상승률과 급등의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현대로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4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현대로템도 실적 개선의 기대감과 2023년도에 보여줬었던 영업이익과 매출액 증가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했고, 그런 부분들이 또 강조가 되면서 최근에 또 많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3월달, 4월 초까지는 반도체 종목들이 주도를 했죠.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한 테마처럼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테마성 종목과 이슈성 종목들이 큰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업종이라고 할까요? 대장 업종. 우리나라에선 반도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시장을 끌어줄 수 있는 코스닥 안에서 과거에 이제 제약주들, 요런 것들이 강력한 연속 랠리가 나오거나 그런 그림들이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뭔가 흐름이 옛날에는 기대감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또 경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보다 좀 보수적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이렇게 막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한 달 한 달마다 이제 사이클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지금 먹거리가 없지, 큰 이벤트들이 없지, 아니면 과거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던가 이런 글로벌 모멘텀, 글로벌 이슈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배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주들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장이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먹거리들을 뭔가 실적 모멘텀에서 찾으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가 우리가 3월 달처럼 아니면 4월 초처럼 아니면 그 과거의 흐름들처럼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하는 그림이 완벽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들을 좀 찾아야 되고
근데 그런 먹거리들이 앞서서 우리가 같이 매매하고 수익을 냈었던 것처럼 실적 모멘텀을 같이 얹고 있는 업종과 테마 종목들 안에서 제법 많이 터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또 수익을 잘 내려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게 어떤 분위기고 그다음에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돈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이런 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또 돈이 잘 벌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지난달에 반도체를 미리 좀 잘 봤었던 것처럼 그 전에는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2차 전지의 반등을 잘 노렸던 것처럼. 근데 이번에는 뭐 우리가 5월 달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실적 종목들, 실적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이게 테마와 어우러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또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첫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K 전력주라고 하죠. 앞서서 이제 소개드렸던 뭐 서전기전을 포함한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K뷰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시세를 더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좀 되짚어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준비해야 될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좀 더 멀리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원전주 쪽으로도 이제 이슈를 좀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뭐 다음 달 뭐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중동발 이슈와 그 다음에 모멘텀이 더해질 만한, 그러니까 원전주로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더블 모멘텀 기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동머니에 대한 뭐 이제 유치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방산 원전 쪽에서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고, 혹은 뭐 이제 방한 일정에 앞서서 기대감들이 좀 불면은 추가적인 상승률이 더 나아지지도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은 뭐 좀 더 아직은 뭐 바닥에 있으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조금 더 좀 멀리 봐도 좋겠다라고 이제 또 AS를 하고 또 새로운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키워드 K전력이라고 표현하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면은 뭐 앞에다 그냥 K를 다 갖다 붙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K전력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뉴스거리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전력주들이 또 굉장히 또 우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큰 그림은 이거예요. AI에 대한 열풍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AI가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힘을 더 많이 줬었는데 반도체가 조금 지금 이제 뭐 과열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엔비디아도 좀 조정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수급들이 새로운 AI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전기, 전력, 변압 뭐 관련된 종목들한테 쏠리게 된 겁니다. 일단은 AI 자체를 우리가 그 전기 먹는 하마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AI 반도체에 이어서 뭐 전력 인프라, 원자력, 개선 필요성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런 뉴스들은 우리가 최근에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관련 뭐 땡땡 전선, 땡땡 전기 이런 종목들이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 등 최대 10배에 달하는 전력 사용을 AI가 구동되면서부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이제 뭐 글로벌 이슈부터 한번 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에 있는 뭐 변압기, 전선, 이 모든 전선과 모든 변압기 중에 대략 70% 정도가 25년 이상 노화된 것들이래요. 차단기 같은 경우는 전체 중에 60% 정도가 30년 이상이 된 노후된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시장과 또 많은 이제 전력 사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바꾸고 교체하고 이런 니즈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기대하는 거는 지금 미국이 뭐 인프라 쪽이든 어느 쪽이든 다 중국을 좀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탈중국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인프라 개설이라던가 요런 이제 뭐 공사 건설 요런 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전력 기업이 보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요런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죠. 저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전력 수급, 그 다음에 앞서서 얘기해 드렸던 내용인데, 뭐 이게 뭐 뉴스로도 부각이 되지만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의 많은 CEO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전력난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전력 부족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제 신기술이 직면한 병목 현상, 신기술이 이제 막 더 빠르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뭔가 좀 막히는 느낌이 나는 거는 그에 대한 이유는 전력 공급이 아직 인프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글로벌적인 니즈가 시장에서도 많이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좋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자, 다음 화면도 한번 볼까요? 이제는 또 K전력, 슈퍼사이클 기대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AI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2024년도에는 전력주들이 엄청난 뭐 매출액 성장이라던가 아니면 영업이익 성장이라던가 뭐 그 흔히 말하는 슈퍼사이클에 접어들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시장에서 노출이 계속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AI 데이터 센터 이런 거 검색하면은 전력 문제들 이런 것들이 뉴스에 좀 더 많이 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잘 올라가고 여전히 힘을 잘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국내 전선 전력기기 업계의 호실적 행진이 이미 보여지고 있다. 이번 뭐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력 시장의 슈퍼사이클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AI 뭐 공장,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주요한 또 원인 이유들이 되겠죠. 자, 다음 화면 한번 또 볼까요? 그래서 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생성형 AI 전성시대,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 한국의 전력 인프라가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처럼 우리나라도 인프라가 좀 부족하니까 앞으로 이제 데이터 산업을 좀 더 활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좀 늘려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전력, 그 다음에 뭐 그 전기 관련된 기업들이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기대감들이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금 당장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반도체 종목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천 %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슈는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도 뭐 팩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뭐 반사익 수혜가 되고 실제로 매출 성장과 증가와 뭐 영업이익 확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슈와 뭐 테마들이 보다 좀 강력해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들은 강의를 통해서 자주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다음 화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반영들이 좀 많이 됐죠.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4월 달에만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강력한 상승률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다음 화면이요. 여러 번 또 제시를 드렸었죠.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압 관련주, 재룡전기, 재룡산업, 광명전기에는 또 하이라이트를 좀 쳐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뭐 굉장히 좀 잘 올라갑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1일 날 방송을 통해서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재룡전기가 3월 달에 주가가 130%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막 더 올라갔어요. 재룡전기가 그래서 3월 달에는 100%대, 4월 달에는 뭐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 랠리들이 나오면서 210%의 상승률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앞서서 같이 말씀드렸던 재룡산업도 최근엔 또 많이 올랐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주로 저는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을 이번 주 월요일 날 제시를 드린 거고, 그마저도 소폭이지만 제가 제시 드리자마자 바로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덜 올라간 종목들이 이렇게 좀 부각을 받게 되고, 지금 뭐 워낙 먼저 갔었던 종목들이 빠지지 않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뭐 한미반도체 열풍으로 새로운 뭐 HBM 관련된 종목들이 하루 만에 급등하는, 노출이 덜 됐던 종목들이 노출이 되면서 빵 터지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런 순환매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전기전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제 서전기전 외에 좀 덜 올라간 종목을 또 찾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을 또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전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4월 초에 말씀드리고 광명전기가 한 20% 정도까지는 올라갔다가 뭐 내려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여전히 저는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물대가 이렇게 주황색 가장 큰 매물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윗꼬리로 저항이 한번 됐고요. 우리 화면을 좀 당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한번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윗꼬리들이 주봉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점은 우상향 혹은 하단이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위쪽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들과 윗꼬리들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 돌파주인데 윗꼬리가 많이 나온다. 이거는 김정엽 전문가가 사랑하는 패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를 드리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수익을 쓸어 담았었던 그러한 패턴이거든요. 근데 지금 명분과 재료도 더해지고 있지, 그 다음에 주봉상 차트에서 이런 그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명전기가 충분히 더 튀어갈 것 같거든요. 요즘 모멘텀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광명전기가 뭐 생명전기라던가 재룡전기라던가 움직임을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은 좀 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덜 올라간 종목을 좀 후속주로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서전기전의 추가 상승과 광명전기의 새로운 랠리를 한번 또 기대를 해보셔도 충분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이 또 새로 시작을 했는데 또 많은 수익들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시장의 분위기와 트렌드, 돈이 쏠리는 곳이 어딘지 또 이제 잘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던 K 전력주들 이쪽으로 이제 좀 포커싱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얘기가 끝났고 이제 더 중요한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늘 주제를 뭐 대놓고 스포를 했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이라는 거는 뭐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화장품 종목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반신반의하고 의아하고 갑자기 이런 시장에서 화장품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아모레퍼시픽 20% 이상 한 1, 2주 안에 20% 이상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그 다음에 주장을 했었던 의견이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잘 먹히고 있어요라는 거를 제가 검증을 좀 시켜드렸죠. 물론 뭐 2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애초에 아모레퍼시픽과 화장품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이게 옛날에 막 중국 이슈 나와서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시진핑 방한 뭐 이런 뉴스 나와서 아니면 마스크 해제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단발적으로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빠지는 그런 테마성이 아니라 지금 화장품 종목들의 판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을 볼 때도 장기 투자로 좀 굵고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20%가 올랐지만 여전히 가능성과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의 랠리와 그 다음에 추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명분과 모멘텀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이 대장주인데 지금 분위기를 계속 좋게 끌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대장주 이후에 순환매가 계속해서 중소형주들, 그 다음에 뭐 동종 테마 안에 있는 뭐 조금 더 노출이 되는 개별 재료 종목들, 이런 종목들한테는 더 강한 자극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는 또 이제 그 동의를 좀 하시고 납득을 좀 하시고 이제는 좀 더 유익 있게 그 다음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좀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화장품이 요즘에 뭐 유행이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갑니다. 잘 팔리고 그 다음에 뭐 과거에는 중국에 좀 한정적인 매출 집중이 좀 있었는데 그 사드 배치 이후로부터는 중국에서는 이제 그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외에 이제 뭐 K-팝 스타들의 인기라던가 아니면 K-드라마의 인기라던가 아무튼 뭐 한류의 인기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퍼져가고 하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유럽 시장에서도 그렇고 남미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시아 다른 국가들한테서도 그렇고 인기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연예인들 보고 한국 드라마들 보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화장품한테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색조화장, 한국 연예인들의 뭐 화장법 이런 것들이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매출로 반영이 됩니다. K-팝의 인기, 뭐 한류의 인기가 올라간 거는 뭐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고 과거의 일이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장품주들의 유행으로 가고 화장품 종목들이 잘 팔리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의 텀이 좀 있었었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게요. 미국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많이 빠진 중국으로 많이 집중됐었던 그런 판매량들이 이제는 미국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수출 금액 중에 미국 수출이 지금 21.4%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화장품이 미국향 수출 금액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125%가 올라갔고 전월 대비해서는 86.7%.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적 개선주, 실적 바닥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뭐 지금 뭐 미국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코로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약간 좀 IT라고 할까요? 온라인 시장, 뭐 인터넷, 뭐 쇼핑몰 이런 것들의 성장이 빠르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워낙 잘 갖춰 있다 보니까 그런 거의 성장 속도가 다른 국가들보다 빨랐는데 미국은 그게 좀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왔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함께 거기서 이제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우리나라의 화장품 기업들이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약간 좀 가성비템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좋은 자극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빠르고 강한 상승과 그다음에 성장을 좀 이뤄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더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뭐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것처럼 미국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건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온라인 시장 규모 자체가 아직은 많이 작고 더 멀리 퍼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소비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컸었던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내용들은 일단 많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실적 개선이 대폭 늘 수 있을 만한 미래의 기대치, 미래 모멘텀은 충분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뭐 뉴스들도 보시면 다 비슷해요. K뷰티 수출 총력 지원한다. 어디서?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화장품이 잘 팔리니까 정부에서도 도와준다고 수출에 이제 또 사활을 걸어보자. 총력을 지원을 하겠다. 왜냐면 지금 수출량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고 굉장히 또 주요한 수출 품목으로 우리나라 K뷰티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여러 좀 지원책들을 좀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배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실제로 잘 팔려서 기업의 성장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지원, 정책주로서도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5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진행형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이제 중국에서는 노동절 연휴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이제 뭐 황금 연휴라고 해요. 6화 대신에 료카쿠가 온다. 그래서 일본은 10일 황금 연휴, 한국 행일이, 일본에서는 이 황금 연휴 때 어디로 많이 놀러 갈 거야? 근데 이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이제 뭐 그렇게 큰 뭐 어마어마한 모멘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노동절 연휴라던가 일본의 황금 연휴 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서 뭐 면세점 쪽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좀 뭐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가 뭐 이제 추후에 만약에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분위기를 올려주고 있는 화장품주들한테는 또 하루 만에 급등을 가져올 수 있게 할 만한 그런 또 모멘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재료주들 그 다음에 이제 좀 내 관심 종목 안에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이제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수익을 적중시켜 드렸던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4월 중순 이후부터 5월 넘어가면서 저의 수익 랠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즘 잘 올라가는 종목들은 실적 모멘텀이에요. 옛날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가지고 덜 올라간 HBM 뭐 이런 거는 이제 키워드성의 이제 그 종목이었고 이제는 보니까 뭐 금호 타이어 급등하는 거 보셨죠? 2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또 수익을 냈었던 뭐 K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였고 이제는 실적 모멘텀이 붙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주도 테마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화장품 종목들은 여전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4월 22일 날 우리 강의하고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 볼까요? 제가 이날 뭐 22일 날 방송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의 주봉 차트를 보면서 반도체 공백을 채우는 새로운 섹터 이렇게 또 이제 강의를 했었죠.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그 당시에도 이제 주봉 차트를 보면은 뭐 지금 올라봐봐야 한 요 정도 올랐겠죠. 그리고 주봉상의 대세 시세를 보면은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단기간 안에 이 무거운 종목이 대략 제가 방송하고 한 7거래일 정도가 흘렀는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잖아요. 화장품 종목들의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22일 날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렸던 화장품주, 관심주 제시, 그 다음에 토니모리라는 종목을 또 이제 방송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 종목은 대략 또 7거래일 정도가 흘러가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뭐 굉장히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뭐 요즘 시장에서 7거래일 17%면 그래서 나쁘지 않은 선물을 저는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또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클래식한 그런 화장품 종목들은
어제 잘 가고, 그러니까 화요일날 잘 가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잘 갔다가 뭐 다시 좀 대밀리는 종목들도 나오고 했는데,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이 되는, 그러니까 노출이 좀 새롭게 되는 그런 종목들, 예를 들면 본느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뒤늦게 부각이 되면서 하루 만에 또 급등하고 24%까지 치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지금 주도 테마와 주도 업종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약간 좀 큰 틀에서의 재료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새로 나오는 뉴스들, K뷰티 화장품 관련된 뉴스들도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식약처, 법제처, 화장품 수출 지원에 맞손을 잡았다. 잘 팔리니까 이제 막 더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막 해준대요. 그 다음에 실적발을 제대로 받은 화장품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마존을 휩쓸어버린 K뷰티, 봄 세일 판매량이 200% 증가.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인도, 튀르키예, 멕시코, 태국, K뷰티의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막 시장의 특징들이 있고, 인도 시장에서도 잘 팔린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모멘텀과 그다음에 실적 개선에 대한 펀더멘털 예상폭이, 상승폭이 크게 나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제가 굉장히 열심히 또 강의하고 떠들었으니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화장품 종목들은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소외를 받아가지고 바닥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온 실적 뉴스를 보면은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지금 뉴스들을 보시면은 많은 국가들로부터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테마성, 뭐 중국 소비주 느낌의 화장품주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 이제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뉴스들을 틀어서,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그 7거래일 사이에 나왔었던 반응들을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아, 내가 그때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4년도에 잘하면은 이 화장품 종목들이 옛날에 아모레퍼시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었을 때가 있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의 그 당시 서경배 회장을 우리나라 갑부 4위까지 올렸었던, 주식 갑부 4위까지 올려놨었던 그 시기의 영광이 2024년도에도 잘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화장품 종목은 하나 좀 잘 가지고 가고 새로 준비를 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나왔죠.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은 당연히 이러한 이유로 화장품 종목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종목 중에 지금 준비하고 좀 멀리, 그 다음에 또 빠르게, 그 다음에 강력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고민을 했고, 첫 번째 포인트는 화장품주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다음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예상 종목이고, 일단은 지금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실적주로 터지는 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이 2.5배가 증가를 했고요. 1분기 영업이 이번에 발표한 1분기 영업 실적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이 화장품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데, 얘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게 됐어요. 자, 다음 화면. 여기 매출액이 올라가는 속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나오는 속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5.6%의 상승률이 나왔죠. 실적 모멘텀은 화장품주 안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많은 화장품 종목들 안에서도 실전 계속폭이 유일하게 더 두드러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종목을 또 선정한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즘에 화장품 종목들 뒤늦게 급등으로 한 방에 막 20% 이상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시장에서 노출이 덜 된 종목들이 사실 더 잘 가요. 그러니까 클래식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뭐 한국 화장품 느낌의 클래식한 그런 화장품 종목들보다는 뭐 오늘의 본느 보시고, 그 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요즘에 2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죠. 그 다음에 바닥에서 급등했었던 마녀공장, 이런 것들 시장에서 노출이 덜 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신규 상장한 화장품 종목 중에 삐아라는 종목을 보시면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추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이 단기간 안에 터질 수 있을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별적인 이슈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충분히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화면이요. 안티에이징에 관심 폭발하면서 국내 홈케어 뷰티 시장이 뜨고 있고 날아가고 있다.
홈뷰티 기기가 시장에 폭발해서 제약 IT 업체도 뛰어들고 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기업이 해외에서 인기를 폭발한 K뷰티 디바이스, 화장품, K뷰티, 화장품 관련된 미용기기, 디바이스 이쪽으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을 잠시 후 8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요러한 이유로 다음에 또 상한가 도전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의 연일 이어지는 이런 급등랠리 수익들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참여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고 저랑 같이 또 좋은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영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가 하나 있을 건데요. 이 QR코드 카메라를 켜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또 토르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뜨죠.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전문가님 바로 옆에 이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 누르시면은 방송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되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